네, 챕터 39 전적과 근로자의 동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0년에 기출되었던 것이고요. 자, 당시는 그 2009년도까지는 약수령으로 이제 출제되던 시험이 2010년부터 법전이 주어지고 서술형 그리고 판례가 이제 가미된 그런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전직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전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판례가 전적을 전직의 어떤 법률을 풀어냈다는 것을 이제 모르시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하시고 어떻게 풀지 모르신 분이 많이 계셨던 것이에요. 하지만 판례 공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약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죠. 아, 전직하고 전직하고 같이 이제 같은 개념으로 보고서 어떤 같은 법리대로 어떻게 제한하거나 하는 거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시험 잘 보셔서 합격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 이제 같이 동문으로 계신 노무사님들 보면은 요때 붙으신 분들 많이 계세요. 굉장히 요때 당황하셨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 응용해가지고 전적 비슷하니까 이런 개념에 따라서 빗대어서 이렇게 풀어내는 것 이런 건 어떨까? 비록 판례는 모른다 하더라도 판례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푸셨을 것이고요. 판례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약간 비슷한 법리를 활용해가지고 쓰셨더니만 그 합격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어떤 시험은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셔서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비슷한 개념에 대해서는 만약에 판례를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끌어내서 쓰시는 게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전적 개념 보시겠어요? 전적은요, 원래 소속 기업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고 타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고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이제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전적이라는 게요, 아예 생판 다른 회사로 이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완전 별개 회사, 뭐 GS 갔다가 삼성 옮겼다. 이것은 전적이라는 표현이 이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종전 회사에서 근로관계 종료시키고 새로운 회사에서 근로관계 시작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전적은 바로 계열사 간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에요. 같은 메인이 하나의 어떤 그 모 기업이 있고요. 모 기업 가운데 이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는 모 기업에 속해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에 있어서 큰 저항이 없어요. 하지만 법상으로는 예를 듭니다. 대우조선 그리고 대우 캐리어, 그 다음에 뭐 캐리어 에어컨 만드는 곳이겠죠. 그리고 뭐 대우건설, 건설회사겠죠. 조선회사는 배 만드는 곳이고 여기에 의해서 전직시킨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 같은 대우 식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대우에서 삼성 가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아무튼 그 대우조선이나 대우건설이나 대우캐리어나 이런 회사들은 각각 별개의 법인격 체이기 때문에 이런 적을 옮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회사 내에서 이동하는 것, 이 전직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 있는 것이죠. 하나의 회사라 하더라도 장소 간에 옮기는 것, 이거는 전부하고도 약간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넓게 보면은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난 대우 식구야 이렇게 보는 것이고, 따라서 이거는 전부나 전직과 같이 하나의 어떤 기업 안에서 이동하는 것과 모양이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판례가 전적을 전직하고 전직에 준해 가지고 보고서 그 법리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어요. 구별 개념, 기업과의 근로관계 종료시키고 전적할 기업과 근로관계 성립한다는 점에서 원기업과의 그 이제 근로관계 존속시키는 전출, 전보와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기업 안에서 하나의 회사 안에서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소적 이동을 말하는 것이죠. 자, 전적의 유효 요건은요. 요거는 보시면 자, 근로자의 동의가 있잖아요. 동의.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동의 없이 전적하느냐, 그다음에 정당한 이유 볼 때는요.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 사전 협의. 자, 이거 그대로 아까 우리 전보 전직할 때 했던 그 제한이잖아요. 요거 똑같은 것입니다. 이 법리 그냥 쓰시면 되는 것인데, 자, 다만 대우 캐리어 사건에서는 뭐가 더 추가된, 뭐 어떤 요건이
어떤 유효권이 더 포함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 근로자의 동의 요건을 굉장히 중시했더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자요 전직에 빗대어서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 사전 합의 이런 것들을 쓰시면은 일단 절반은 성공하지만 여기 있어서 이런 근로자 동의 이것을 쓰는지 안 쓰는지 그걸 물어본 것이 2010년도에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요 판례가 이걸 중시하고 강조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걸 이제 판례를 쓰라는 것이 사실은 이 시험의 문제의 어떤 핵심이었습니다. 판례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적의 절대적인 유효요건으로 보았다는 것.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이제 2010년도 노무사 시험의 어떤 그 포커스였습니다. 원칙은요 노무직원 상대방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적은 상대방이니까 사용자잖아요. 사용자의 변경을 수반한 전적은 자 이건 근로계약의 일신 전속성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판례도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이 대우 캐리어 사건은 이렇게 대우 캐리어 에어컨 이런 거 만드는 회사에서 대우 조선으로 옮겨버렸어요. 이런 경우 전적은 종래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부와는 다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해서 근로자의 동의를 매우 중시했어요. 전부와 전직을 가지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거기 더 나아가서 근로자의 동의를 매우 중시했어요. 왜냐하면 전부나 전직은 하나의 기업 안에서 옮기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이런 전적은 같은 그룹 안에서 회사와 회사 간에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근로자의 어떤 근로조건을 저하시킨다거나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단 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가장 중시했다. 이것이 대우 캐리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자 대우그룹은 26개의 계열 회사를 보유한단 말입니다.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회사가 있었어요. 지금은요 다 찢어졌어요. 지금은 계열 대우조선도 있고요, 대우건설도 있고 다 그렇죠. 하지만 서로 연결성이 없습니다. 연결성이 있는 것을 봤어요. 어디냐면 베트남 가니까 베트남에는 그 종전에 김우준 회장이 베트남을 엄청나게 거기다가 투자를 많이 했었고요. 이 중국하고는 달리 베트남 사람이 의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 하노이 인근에 수도가 하노이잖아요. 하노이 인근에 하이퐁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도시 우리나라 다 따지면 인천 같은 곳이에요. 하노이 옆에 하이퐁 여기 가면은 그 대우의 옛날 오리발 모양 아세요? 막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가지고 대우 표시 있지 않습니까? 이 표시만 가지고 있으면 거의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거기는 지금 대우그룹 식구가 거기서 이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대우건설 아드님이 거기서 사업 많이 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옛날 구 대우맨들이 다 거기 가서 베트남 가서 사업들 다 일구고 있다. 그래서 대우그룹이 여전히 건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한국에서는 대우 명칭 다 바뀌었어요. 대우건설 문양 표시 다 다릅니다. 다른 대우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건 옛날 얘기예요. 대우그룹이 이렇게 옛날엔 계열 회사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인력 채용은 그룹 내 인력관리위원회 그다음에 그룹기획조정실에서 일괄적으로 채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계열사에게 필요한 인력들을 배정시켜 버렸어요. 자, 그룹 차원에서 계열회사 사이에 사원의 전출입이 행해지는 경우 퇴직금 등 금품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마치 전직처럼 회사 간 이동하는 것처럼 만들었던 것이죠. 그가 최종적으로 퇴직하는 개설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그룹 산하 계열회사에서 전 근속기간을 통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룹이지만 하나로 통괄해가지고 이제 근로기간도 계산하고 등등 했다는 것이에요.
자, 원고는 대우그룹 인력관리위원회에 의해서 채용되어서 피고회사 대우캐리어에 배치된 후에 피고회사 인천공장 에어컨 개발팀에서 근무하던 중 갑자기 난데없이 목포에 있는 대우조선으로 전출됐어요. 요 대우캐리어는 이천에 있었는데요. 갑자기 전라도 목포로 이제 이동했단 말입니다. 이 거리가 멀게 된 것이죠. 원고는 입사 당시에 전군 출장 기타 규사의 명령에 대해서 불평 없이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당시는 이제 지금 하겠습니다지만 옛날 하겠습니다였었어요. 되게 발음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습니다로 바꿨습니다. 좀 연식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 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이제 철자법이 옛날에 지금은 복종하겠습니다지만 옛날 하겠습니다였어요. 얼마나 발음이 어려웠겠어요 옛날에. 아무튼 이런 서약서를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출이 부당하다면서 원래 회사 대우캐리어를 계속 출근했어요. 그러니까 대우조선에는 원고가 출근 안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출근 안 하는 건 뭡니까? 무단결근이에요. 따라서 이들은 인사명령 불응으로 징계하고 그 다음에 무단결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징계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그 회사 앞에 가서 유임을 백포했어요. 이런 부당 정보 전적은 이제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유임을 백포하니까 결과적으로 회사 비방하고 인사명령 불응 등으로 해고가 됩니다. 그리고 폐고되니까 원고가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제기했고요.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했습니다. 이유는요?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근로자 동의 없이 전출 가능한지 여부 안 된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냐 그것이에요. 요때 이제 법원에서는 자 이런 사전적 포괄적 동의가 있었는지 이걸 한번 따져봤었어요. 그리고 관행에 의한 동의가 가능한지 이게 뭡니까? 회사가 주장했던 것이에요. 회사가 아니 근로자가요 처음에 입사할 때 우리가 전근 출장 뭐 규사의 명령 우리 회사의 명령에 불평 없이 절대 복종하겠다라고 서약서까지 썼는데 이것은 사전 포괄적 동의 즉 대우 캐리어에 있다가 대우 조선으로 가는 거에 있어서 이미 포괄적 동의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었고요. 만약에 포괄적 동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관행에 의해서 지금 이 근로자 말고 다른 근로자들 전부 이렇게 움직인다. 근데 왜 특별하게 너만 갖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사용자가 했겠죠.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각각 이런 논거로 여기 보이는 이런 논거로 이제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 전적에 관해서 미리 근로자의 포괄적 동의를 얻어두면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의 다른 계열 기업을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라고 판시하면서도 이렇게 일단 이걸 부정하진 않아요. 이게 미리 합의서 받아놓는 것 부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미리 전적할 계열 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기본적인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요때만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에요. 판례가 이거 어디 법에도 없습니다. 판례가 자 포괄적 사전 동의 인정하지만 적어도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옮길 만한 곳이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미리 전적할 계열 기업을 특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 서약 썼을 때, 자 나는 지금 대우 캐리어에서 대우조선 또는 뭐 대우해양, 뭐 대우조선 또 뭐 다른 또 대우건설 이런 기업들이 특정해가지고 여기에는 갈 수 있다라고 했더라면 그 경우에는 포괄적 동의 인정.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본 사안처럼 뭐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따르기로 한다라고 했던 거 이거 특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적 동의 부정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포괄적 규정이 있다는 추상적 이유만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기대할 수 없는 불이익한 전정명령 내리는 것 정당성 없다 봤던 것이고요. 자 관행의 이거 뭡니까 관행? 봤다 그죠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우리 공부했다 그죠? 이게 무슨 관행이에요? 무슨 관행입니까? 맞아요. 이것을 노동관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동관행. 우리 첫 번째 1번 챕터 1에 나오잖아요. 그죠? 노동관행. 자, 관행, 자, 이제 한번 복습해 보죠. 노동관행 인정되려면 그 요건이 뭐예요? 첫 번째, 어떠한 관행의 반복. 그 다음에 관행에 대한 법적 확신.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관행의 반복과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 자, 그와 같은 관행이 노동관행이에요.
해당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 구성원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당연한 것을 받아들여져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아니면 아니 된다 봤던 거잖아요, 그죠? 우리 그 첫째 시간에 했던 그 내용 그거지 않았습니까? 이런 제한 하에서 즉 관행의 반복과 법적 확신이 있을 때 그런 경우에 관행에 의한 동의를 인정했는데요. 사내 같은 경우는 그런 관행의 반복이라는 거 인정 몇몇 근로자에게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관행의 반복이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근로자들의 법적 확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런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전적은 무효 이렇게 보았던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정당한 이유도 따져볼 때 뭐 업무상 필요성이나 생활상 불이익 비교 형량 이것도 다 따져봤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가 이게 잘못돼 버리니까 나머지 다 인정 안 돼요. 업무상 필요성 왜 필요한 것인지 제대로 밝히지 못했고요. 생활상 불이익 어마어마하죠. 이천에서 목포까지 내려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떨어지는 곳입니다. 너무 불이익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전 협의 당연히 없었잖아요. 동의도 없었는데 무슨 협의가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위반의 효과 협상 무효이다. 벌칙은 없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구제 신청 가능하고 법원에 해고 죄송합니다. 이거 해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부당 인사 발령입니다. 또는 전적 무효 확인 소송이죠. 원래 해고 등인데 그죠? 이 사안에서는 맞죠. 이 사안에서는 결국 해고가 됐기 때문에 그죠? 일반적으로는 전적인 무효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 무효 확인 소송이고 여기에서 해고를 쓴 이유는 이 사건 대우 캐리어 사례에서는 해고당했기 때문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고 여기에 전적이 쟁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해고 무효 됐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